파동의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도 중요하긴 한데 어느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까지 눌리게 되었는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틱 상승을 처음에 했어요. 1차로 1차 백틱 상승을 하고 2차로 만약에 2차 눌림 주는 구간 1차 눌림이라고 하죠. 1차 눌림을 만약에 40틱밖에 안 빠져서 60틱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좀 상반되는 케이스 1차로 만약에 100틱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눌림을 눌림 같지 않게 60틱이나 빼가지고 40틱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60틱 하락?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동이 잔파동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하락파동이 나오거나 일단 상승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에 대해서 뭐 거의 한 권 되게 두껍게 나온 책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본 적은 없고 이렇게 봐도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좀 자세한 추가적인 이미지는 제 거 블로그에 올려드렸거든요. 제 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미지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블로그에 올린 그 이미지 확대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잠깐 치우고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파동 설명할 때는 차트가 좀 길쭉하면 좋은데 앞에서부터 복귀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기본적으로 파동 차트 볼 때 캔들보다는 증권사마다 기본 설정 보면은 종가 선 차트랑 종가 점 차트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보는 게 선 보는 건 좀 깔끔해요. 그리고 이 파동선이라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 전에 어디서 받아서 쓰고 있는 지표인데 이거 증권사 기본 지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을 긋고 싶으면 이거부터 말씀해 드려야겠네. 선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추세선 이어서 보는 방법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이 되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준이 되는 캔들의 고점에서요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1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캔들의 저점을 선으로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찾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상승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고점 캔들에서부터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저점 캔들까지 선을 이어본다 라고 생각하면은 따로 보조지표 없어도 본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계속 보다가 보면은 이거 굳이 파동선 같은 거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없어도 되고 안 봐도 대충 알거든요. 상승각이 몇 도, 하락각이 몇 도. 지금 좀 올라가다가 새는 그림이네. 아니면 추가적인 1차 진폭 크기만큼 2차 진폭이 나올 것 같네라고 판단이 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저도 이거 안 본 지 꽤 됐어요. 그래도 처음 한 입장에서는 좀 알아야 되니까.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뭐 1차 상승이니 뭐 2차 상승이니 뭐 2차, 1차, 2차, 3차 이런 파동보다 각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저는 다시 선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깔끔하죠. 각도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뭐 파동은 궁금하시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어디 여기저기 뭐 증권 사이트 이런데 파동론 아니면 엘리엇 파동 검색하면 엄청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시작을 여기부터 해볼까요? 선을 하나 대충 그을게요. 이거는 웬만한 증권사 HTS엔 다 있어요. 각도가 몇 도인지. 선을 하나 위에서 그었습니다. 111도네요. 111도. 111도 그러면 좀 기분 그냥 그러니까 이거 180도에서 빼면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도에서 111도 빼면 69도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각이 하락각이 69도라는 거예요. 보통 45도, 50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선이라면 추세가 나올 가능성보다 비추세로 잔파동인 경우가 많고요. 좀 메모해드려야겠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파동은. 1차례, 2차례. 파동은 1차, 2차 파동, 3차 파동 나왔다 이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거보다 그냥 제가 볼 땐 각도라고 생각해요. 각도론이랑 연계해서 봐야 한다. 각도는 50도 정도? 50도 이하의 각이면 추세라기보다 비추세이거나 잔파동으로 끝날 확률이 많고 만약 상승 또는 하락각이 60도 이상이면 65도 정도 할게요. 느낌인데 65도 이상이면 추세의 확률이 높다. 대신 시장의 강도 캔들의 길이도 돼요. 를 넘어가네. 확인하고 진입해야지 안전하다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몇 차 파동 이런 거는 이게 몇 번 상승했냐 몇 번 하락했냐 이런 거고요. 그런 거보다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각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각도도 중요한데 길이도 엄청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파워가 센지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메모는 치우고 다시 볼게요. 60분 봉으로 했는데 파동 마음에 드는 봉 보시면 돼요. 각자 30분 좋아하시면 30분 보면 되고요. 틱에다가 파동 사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한 최소 30분 정도? 일봉에다 파동 넣어도 상관없고요. 꺾이는 부분 진폭 한번 볼게요. 대충 여기가 46 마무리되는 시점이 44.55 45틱이네요. 45틱에서 지금 중간선이 이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대충 그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승이 나온다면 아니면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까지 닿아야 되거든요. 최소. 아니면 여기를 넘어가거나 좀 전에 공부한 이론대로라면 그렇잖아요. 50% 정도 되는 2분의 1 지점까지 만약에 눌림 받으면 3, 4년이다. 가능성이 높다. 3, 4년 그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45도 제대로 돌파를 못했어요. 아까 잘못 말씀드렸구나. 46에서 44.55면은 145틱이네요. 그러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고점하고 저점 봤을 때 지금 145틱이네요. 145틱이면 중간점이 한 70틱 되겠네요. 한 요정도 되려나? 중간도 아니고 지금 한 대충 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만 눌림을 주고 다시 하락에 이어지려는 거죠. 잔파동이 있긴 하지만 이거 합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파동의 길이가 처음에 거의 145틱이 나왔는데 그 다음 하락에 될 수 있는 파동 길이가 몇이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잠깐 끌어서 이번에 여기 수치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파동이 145틱에 나왔는데 44.92랑 43.87이라면은 대충 얘도 한 100틱? 110틱?
상승 추세가 진짜 세려면은 2차 나오는 세기가 좀 더 세야 되거든요. 1차보다. 1차에서 140틱이 나왔다면 2차에선 200틱 나와야 돼요. 진짜 큰 추세는.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 다음 3차 파동은 보통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더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파동 길이 볼게요. 그 다음 파동이 여기 되겠네요. 세 번째 파동에서 보니까 각도가 괜찮았어요. 딴 건 안 좋았었는데 각도가 괜찮아지면서 두 번째 파동을 그대로 복사한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얼추 120 파동에 120틱 정도 나오는 120틱 맞나? 120 정도의 파동이 나오고 여기 있는 파동을 그대로 복사해서 3차에서 120 정도 나온 그림이에요. 그럼 아직은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차 파동에서 120틱이 아니라 뭐 반토막 난 60틱 정도 그림이 나오면 하락이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다른 그림 좀 찾아볼게요. 이 그림 되게 좋네요. 계속 하락만 찾긴 하는데 다음엔 상승 하나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47.40 정도 잡을게요. 하락 시작점이요. 그리고 1차 고점을 1차 저점을 46.15 정도 잡을게요. 좀 수치에 오차가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틱이네요. 47.40에서부터 46.15면은 125틱. 그 다음 파동 계산해 볼게요. 요 정도 되겠죠? 1차보다 숫자가 더 크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180틱 나왔네요. 1차보다 파워가 더 세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내려간 첫 번째 구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두 번째 구간이 더 파워가 셌다는 거죠. 그럼 3차 파동은 거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도 몇 틱인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한 150틱 나왔네요. 그러니까 2차랑 3차 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 파동으로 진입하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1차에서 하락이 나오고 자리 다 확인하고 진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입하면 된다? 1차 고점, 1차 저점, 여기 한 중심을 넘지 못하는 흐름이면은 이쯤에서 그냥 보고 진입하시면 돼요. 빠질 때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서 2차까지 먹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최저점에서 팔진 못해도 요쯤엔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5 정도까지는. 틱수가 꽤 돼요. 계속 하락만 봤으니까 상승으로도 파동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좀 이쁜 교과서 같은 그림을 찾고 있어요. 아, 이거 좋다. 되게 교과서 같은 그림이네요. 책에다 실어도 될 듯한 아주 정석적인 아름다운 파동.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제일 정석이죠. 한번 추세가 좀 길었네요. 42. 계산하기 편하게 5단위로 끊을게요. 42.25, 44.85. 그러면 260틱 상승했어요.
한 틱에 0.01이니까 250틱이 상승, 250틱? 260틱. 260틱이 상승을 했는데 1차 상승 길이가 이 정도 됐으면 2차는 큰 추세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1차보다 더 큰 진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도 낙서 조금 할게요. 그건 한 이쯤 했으면 되겠다. 큰 추세가 나오려면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길어야 된다. 만약 1차의 진폭보다 파동의 진폭 혹은 길이보다 2차에서 더 적은 진폭이 발생한다면 3차에서 추세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정도라고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1차에서 상승 파동 나온 거에 비해서 2차에서 흐름이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2차에서 눌림 주고 3차에서 마무리되고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횡보 구간 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청산 지점은 3차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2차에 만약에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뭐 대충 여기 44.85쯤에서 진입을 해서 45.70 정도에서 청산하는 게 맞거든요. 청산 지점은. 그래서 그냥 만약에 포지션 진입해서 할 거 없으시면은 만약에 수익 중이다, 추세로 1A로 상승 중이다 싶을 때는 이렇게 파동 확인해 주시는 게 진입 청산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봉 하나만 바꿔서 봐볼게요. 유로 봐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유로가 상승이 되게 컸죠. 좋네요. 좋아. 유로 지금 그림 보니까 어때요?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아요? 뭐 추가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몇 도지 이게? 각도 하나 그어볼게요. 대충 평행되게 그으면 125도 뜨네. 125도면 딱 65도다. 경계네요. 어떻게 힘들게 올리긴 했지만 각도가 125도가 떴어요. 최소한의 올릴 수 있는 파동 각으로 일단 한번 1차 올라간 거예요. 1차 진폭이 꽤 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였고 눌림목을 여기서 줬고요. 그러면 여기 1차 파동대로 만약에 올리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면 1차에서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 길이 위쪽까지 진폭이 추가 상승이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근처 가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 꼬꾸라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각도도 한번 볼게요. (61도예요) 얘가 65도고요. 그럼 첫 번째 파동에서 65도가 나왔고 그 다음 파동에서 61도가 나왔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 하나 더 그어볼게요. 선 이쁘게 바로 딱 안 붙이고 대충 평행으로 그어도 돼요. 40도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변화를 한번 적어볼게요. (1차) 파동 각도 65도, 2차 파동 61도, 3차 파동 40도. 이 각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죠. 계속 파동이 줄어든다는 기준은요, 중학교는 다들 나오셨을 테니까 그 Y축으로 보시면 돼요. Y축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 있느냐,
X축에 가까워지면 시세가 마무리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유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가깝다는 거죠. 현재 그림은요. 아, 유로가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요즘에 크루드 오일이 되게 찌글찌글해서. 유로. 나스닥 같은 거 하나 봐볼게요. 걔도 변동 심하니까. 마지막 복습으로. 나스닥도 공부하기 좋네요. 여기 첫 번째 파동 길이만큼 길이가 밑으로 더 꽂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추가 하락을 더 하지 못했고 상승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턴 어라운드 된 시점이고요. 여기 지금 각이 85도, 88도? 몇 도 되려나? 90도. 한 85도 되겠네요. 1차 상승각이 85도가 나왔어요. 엄청 큰 추세거든요.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65도 정도만 들어가도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65도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도, Y축에 거의 붙어버리겠다는 의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상승 인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포지션 들고 있으면 무조건 청산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비정상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었죠. 애매하기는 한데 한 64도 되네요. 65도의 경계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지금 파동 자체가 좀 컸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 각도 요거 인정해 준다고 치면 이제 그 다음 각 보면 돼요. 약해지고 있네요. 58도 뜨네요. 58도. 그러면 1차의 불꽃적인 그냥 불꽃 시세라고 해야 되나? 1차의 큰 그 공격적인 파동에 비해서 상승 흐름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좀 화끈한 종목 보면 파동 확인해 보시기 좀 쉽고요. 이건 본인의 매매 기준에 따라서 뭐 최소 30분부터 봐주시면 진입하기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저희가 90분으로 나스닥을 하긴 했는데 90분 말고 30분으로 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보려는 건 각도 43도네요. 오차는 있겠지만 45도 이하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상승 파동은 일단 끝난 거예요. 오늘 얘는. 오일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지저분해. 오일이 예전에 되게 깔끔했었는데 좀 지저분한 종목이 됐어요. 요즘에. 60분 볼게요. 비추세네요. 이 정도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진폭이 좀 커야 돼요. 진폭이 좀 크다는 거는 그 평소에 움직임 파악하면 되는데 한 여기서 요 정도의 진폭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되게 조그맣게 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파동을 논하기에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방향성 없이 비추세로 흘러간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더 파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검색해도 많이 나오니까요. 시중에 책 한번 읽어봐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저 정리하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이랑 각도론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파동 방송은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